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이 속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속보 소식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라면 지금 바라는 여건이 하나 있다면은 문이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하루빨리 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한 세력, 이러한 그 세력들이 거악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고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면은 이게 문재인, 이재명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재명은 자신의 이 모든 범죄 혐의들을 방탄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사법적 리스크, 또 재판 리스크,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든가, 또 자기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한다든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자신이 이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무효하려고 하는 이러한 갖은 술책들, 갖은 지금 전략들이 성행하고 있는 이 여의도 정치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함께 병합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자,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이분은 중도 성향의 어떤 보수 재판관이라고 하는데, 대법원 일부 이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화영의 재판부 기피 신청도 기각을 한 바가 있는데, 자, 오늘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재명이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야호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병합 이렇게 그 토지 관할 병합 심리 이거를 신청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 기피 신청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하고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하고 대북 송금하고는 이 사건의 질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관할을 운운하면서 이 토지 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을 했지만은 오늘 기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재명의 재판 기피 신청이 아니라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 차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다는 겁니다. 자, 형사소송법은 원래 이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사건 재판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열릴 경우에 이 상급 법원 결정으로 사건을 한 법원에 병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를 해서 이 관할법인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앞서 말씀드린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FC, 백현동 재판과 병합을 해달라 신청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 이게 병합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현재 이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에 다 응해주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런 대법관이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자, 어쨌거나 이 대법원은 이것을 한 달이 아니라 이화영 같은 경우는 재판 기피 신청이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랬는데, 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번에는 신속하게 신청 2주 만에, 한 달이 아니라 2주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의 구속을 법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보수 국민들이 함께 저는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법원은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 관할 병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 사건의 규모,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재명의 재판 지연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기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대법원이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재판 지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기각시킨다 이렇게는 발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마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의 병합 신청에 대해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대북 송금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것은 오직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 이런 것들이 선고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끄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화영이도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이 무려 아마 77일인가 이게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수원지법을 거쳐서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과정이 77일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이제 6월 7일이 아니라 77일을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이게 총선 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2월 달쯤에 나왔다라고 하면 아마 보수가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은 이렇게 갖은 술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수원지법을 피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이재명의 전략이 먹히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이 신준호입니다. 저는 이분이 영웅인데,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재명에게도 똑같은 이런 그 실형이 선고되면 이런 사람들이 사실 대통령 돼야 돼요. 저는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잡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난달에 6월 7일에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 이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기소사건도 맡게 되었습니다. 기각됨으로써 이 법조계 한 부장판사는 이재명 사건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늘어질 대로 지금 늘어지고 있어요. 사실 보수 국민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좌파들처럼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재판을 지연시키냐. 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재판 지연에 대해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하지 않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증거가 너무나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까지 이게 병합하게 되면 1심 선고에만 지금 1심도 선고되지 않은 게 지금 대장동 여러분 재판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북 송금이 만약에 병하게 되면은 1심 선고만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기각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긴급 속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빌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 법원이 결정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 대법원에 이제 감사하다는 그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분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은
전 세계가 놀랄 그런 트럼프의 피격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정치 이런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정치가 늘 문제잖아요. 이 정치 폭력이 극도로 양극화된 이러한 미국의 어떤 현실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좌우가 지금 갈라져서 대한민국이 서로 간의 증오,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은 이러한 암살 테러범이 나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정치가 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 국민 앞에 이 거하게 이 부정부패한 이러한 세력들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그런 정치인들이 나타내기를 기다려 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